법무부 장관만 원포인트로 개각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도 본래 예상과 달리 내년 연초가 아니라 이번 연말, 즉 다음 달에 개각이 그리고 청와대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대통령까지도 지난 25일 날 원포인트 법무부 장관 개각 하나 바꾸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에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놓아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개각 그 다음에 청와대 개편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뉴스를 많이 타고 있어서 제가 그 관점을 몇 가지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그리고 관심사항은 뭐니 해도 조국 장관이 중간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어 있어요. 그리고 조국 후임 반드시 임명해야 할 자리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또 김호수 차관이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면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차관이 대응을 하면서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를 받고 또 보고하고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국 후임으로 맨 먼저 거론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전해철 의원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유일하게 법무장관 후보로 내정이 되는 것 같이 가다가 본인도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필요로 한다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의원직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총선에서 친문 진영을 축쳐 세워서 가능한 많이 당선되게 하는 것이 전해철 의원의 몫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지사를 띄우는데 발벗고 나섰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 탄원서까지 내고 있고 또 이재명 지사와 저녁 소주를 한 잔 바로 어제 기울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무부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그야말로 내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 대통령의 가장 측근으로 뛸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에 조국 사태 청문회 때 우리가 봤듯이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검증이 까다로울 것이다. 청문회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매우 커질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 동료이기 때문에 낙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박범계 의원이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들이 올 경우에는 총선 불출마를 해야 되는데 과연 총선 불출마를 할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관건이다.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의원 5선까지 했고 당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한번 쉬어도 될 것 같아요. 나이도 젊고.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젊기 때문에 이럴 때 장관을 한번 하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 크게 손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다면 박범계, 추미애 둘은 검증만 통과되면 둘 다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이제 총리입니다. 총리 당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더 장수 총리로 남을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총리 이미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흉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본다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놓아준다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총선 선대 본부장으로서 당당히 역할을 하고 그 승전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선 가도 현재도 지금 여당 내에서 불변의 1위를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도 이제 총선을 거쳐서 대선 가도로 직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 뜨고 있는 정치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철희 의원이죠. 이철희 의원도 언론을 통해서 총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총선에서 뛰어가지고 한번 심판을 받고 그리고서 그 성적을 가지고 대선으로 나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또 당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발표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철희 의원 하면 여권 내에서 지금 상당히 신망을 받고 있고 또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번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정치적 주가가 상종가를 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철희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리가 이제는 총선 쥐봉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항인데, 현재로서는 3명의 실장들, 그 중에 정호영 실장은 이미 칠수를 넘겼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김상조 정치실장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물론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한번 했죠. 그리고 노영민 실장도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노영민 실장의 경우에는 2년 후에 있게 되는 2022년도 충북도지사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다고 본다면 청와대 참모들 측근으로서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대통령 신뢰 웬만한 장관보다 100배 낫죠. 그래서 윤건영 씨가 출마할 경우에는 박영선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구로 을이나 고향인 부산 또 자택이 있는 경기 부천 이 정도 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3선을 지낸 강기정 정무수석도 출마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여권은 완전히 총선 구도로 총선 전국으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시민사회, 우파 총결집, 빅텐트를 짓는 문제에 많은 에너지를 이제는 쏟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총선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총선도 준비하고 또 빅텐트도 치면서 쌍두 축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면 우리 국민들의 지지, 집도끼들의 지지도 물론이거니와 중도층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비록 신뢰성은 크지 않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이 이제 확실하게 민주당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한 안식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징검다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훌륭한 후보를 내느냐 그리고 보수 통합의 속도를 얼마만큼 내면서 진도를 나가느냐 이것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의 마음을 떠난 둥지를 떠난 중도층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도록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애국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밤 마지막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